돈과 여자, 그 끝없는 갈망의 이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고찰. 돈과 여자는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끝없는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욕망은 단순히 현대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이어져 온 인간 본성의 깊은 부분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돈과 여자를 그렇게도 갈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능, 사회적 구조, 그리고 심리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은 생존과 안정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자원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이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집단 내에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이러한 생존 자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람들은 돈을 통해 안정과 안정,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 부의 척도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보호막이자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불어 돈은 개인의 삶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이는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러한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은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사랑과 관계, 그리고 번식의 본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는 인간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여자는 특히 남성에게 있어 감정적 안정과 애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생물학적으로 번식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본능이 남성에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자는 그 대상으로서 갈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생물학적 본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소와 결합되어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남성의 성공을 강조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남성에게 여자를 향한 갈망을 더욱 부추기며 여성 역시 이러한 기대 속에서 자신을 가꾸고 매력을 증진시키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결국 돈과 여자를 향한 욕망을 더욱 복잡하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돈과 여자를 향한 갈망은 단순히 생존이나 번식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인정과 지위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얻고 싶어 합니다. 돈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며 부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력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연애 상대를 갖는 것 또는 사랑을 얻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돈과 여자를 향한 끝없는 갈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종종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을 만듭니다. 이러한 경쟁심은 사회적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타인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일시적일 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미디어와 문화는 이러한 갈망을 더욱 부추깁니다. 드라마, 영화, 광고에서는 부와 사랑을 가진 주인공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돈과 여자가 곧 행복의 조건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더 많은 돈과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과도하게 되면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결국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돈과 여자를 통해 얻으려는 행복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더욱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돈과 여자를 향한 끝없는 갈망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생존과 번식,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여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부나 관계 자체가 아니라 안정, 사랑, 그리고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욕구를 직시하고 돈과 여자라는 수단에 매몰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돈과 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행복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돈과 여자라는 외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초월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과 여자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고통스러운 주제 중 하나는 돈과 여자다. 이 두 가지는 세속적인 욕망의 상징이며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한다. 돈과 여자는 우리 삶의 중요한 동력이며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하지만 돈과 여자 문제는 단순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영이다. 변호사로 오랜 시간을 보낸 누군가는 진흙탕 같은 현실을 매일 목격하며 돈과 여자에 얽힌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불륜과 관련된 수많은 이혼 소송을 대리하며 범죄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결국 돈과 여자가 핵심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인해 탐욕에 빠지고 여자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며 이로 인해 누군가는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돈과 여자는 잘못 다루면 큰 약점이 되며 우리를 올가매고 통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돈과 여자는 권력의 세계에서도 지배적인 요소다. 정보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 지도층에 숨겨진 돈 문제와 불륜 관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타협을 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약점들이야말로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유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돈과 여자는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구조와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갈등과 문제가 존재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돈과 여자를 둘러싼 갈등은 주요한 이야기 요소로 등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오락적인 요소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욕망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돈과 여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우리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돈과 여자로부터의 해방에서 온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욕망하거나 지나치게 위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다. 한도인은 돈과 여자 문제를 깨닫는 것이 곧 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돈과 여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욕망들을 뛰어넘고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삶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 돈과 여자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찾는 것이다. 공자는 일흔이 넘어서도 더 배우고자 했고 주자는 죽기 직전까지 가르쳤다. 이들은 돈과 여자에 매몰되지 않고 삶을 진정으로 살기 위한 방법을 추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 역시 스스로의 욕망을 직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는다면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과 여자라는 주제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욕망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다루고 조절할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돈은 우리에게 생존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성적 욕망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인간성을 잃게 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돈과 여자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 사이의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며 더 많은 돈과 더 매력적인 연애 상대를 가지려는 욕망을 부추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며 살아가야 한다. 돈과 여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가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다. 우리도 갈매기 조나단처럼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야 한다. 단지 일상의 욕망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돈과 여자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돈과 여자를 포함한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초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돈과 여자를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돈과 여자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일정 부분 내재해 있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욕망을 넘어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스탕달의 적과 흑, 줄리엥 소렐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 1783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태어난 앙리베일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엄격한 아버지와 갈등하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다. 1799년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입학했지만
군인의 길을 선택해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하며 격동의 시대를 경험했다. 이후 앙리 베일은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스탕딸이라는 필명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830년 출간된 적과 흑은 스탕딸의 대표작이자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소설은 프랑스 복고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줄리엥 소렐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과 인간 내면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적과 흑은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이의 초상이다. 일부 베리에르 신부의 집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 가난한 목수의 아들 줄리엥 소렐은 뛰어난 머리와 야망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라틴어에 능통하여 베리에르 시장의 눈에 띄어 그의 세 아들의 가정교사로 채용된다. 줄리엥은 시장의 아름다운 아내, 르네 부인에게 강렬하게 끌리지만 신분의 차이를 의식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나 르네 부인 역시 줄리엥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진다. 줄리엥은 르네 부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신분 상승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질투는 둘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결국 줄리엥은 베리에르를 떠나 부장송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부 부장송 신학교, 야망과 신앙 사이의 갈등. 신학교에서 줄리엥은 뛰어난 학업 능력으로 주목받지만 그의 야망은 성직자의 길에 만족하지 못한다. 줄리엥은 신앙심보다는 출세를 위한 도구로 종교를 이용하며 교회 내 권력 다툼에 휘말린다. 이 과정에서 줄리엥은 자신의 의선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3부 파리 귀족 사회, 위태로운 신분 상승과 새로운 사랑. 부장송 신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줄리엥은 파리의 명문 귀족 라몰 후작의 비서로 일하게 된다. 줄리엥은 귀족 사회의 허례허식과 위선의 염증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들의 삶에 동화되려 노력한다. 한편 줄리엥은 라몰 후작의 딸 마틸드에게 호감을 느낀다. 마틸드는 처음에는 줄리엥의 낮은 신분을 무시하지만 그의 당돌함과 지성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진다. 둘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지만 줄리엥의 과거와 신분 차이는 둘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4부 파멸과 죽음, 욕망의 끝. 줄리엥은 마틸드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지만 르네 부인이 베리에르 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편지에는 줄리엥의 과거와 그의 야망, 르네 부인과의 불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줄리엥은 베리에르로 향하여 르네 부인에게 총을 쏜다. 감옥에 갇힌 줄리엥은 마틸드의 헌신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받아들인다. 줄리엥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깨닫는다. 스탕딸은 적과 흑을 통해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계급 갈등과 모순,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줄리엥 소렐이라는 인물을 통해 스탕딸은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냈으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적과 흑의 문학적 특징은 현대적인 문체,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회 비판이다. 스탕딸은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를 사용하여 소설의 속도감을 높이고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또한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여 현대적인 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스탕딸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이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공감하도록 만든다. 특히 줄리엥의 복잡한 심리 변화를 탁월하게 그려내며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스탕딸은 줄리엥의 삶을 통해 당시 프랑스 사회의 계급 갈등, 정치적 혼란, 종교적 위선 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소설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적과 흑은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설은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회 비판적인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후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적과 흑은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재창작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적과 흑, 이후 스탕딸은 파르마의 수도원, 루시엥 르뱅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문학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건강 악화와 재정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1842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